자, 안녕하십니까. 2004학년도 수능 인문지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맨 처음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죠? 자, 지문이 가장 인문학 지문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선생님이 어떻게 지문을 읽고 하는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하시기 바래요.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유다, 그지? 어떤 제도나 관념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여겨요. 자, 여기서 일단은 대상, 화제가 어떤 제도나 관념이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여긴다. 나아가는 하나 더 의미를 추구하겠다는 건 플러스고,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맥상 뭐죠? 예, 어떤 제도나 관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라는 말은 전통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자기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믿기도 한다 해서,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의 본질적 특성이다 라고 믿기도 하더라. 그러나 하니까는 대비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런 생각은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해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부정, 결과를 초래한다 해서 문제점. 여기에서 과거의 문제를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자, 표현은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나오는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필자의 주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과거의 문화를 끊고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로 그 다음에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내용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아래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인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 읽었을 때는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로 본다. 근데 왜 오늘날과 또 다른 문화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만히 찾아보면은 여기랑 대비시키기 위해서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문화는 앞에 나왔던 어떤 제도나 관념을 의미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과거의 문화, 제도나 관념을 자기 문화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본질이라는 말의 뜻은 뭐다?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때문에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 다시 말하면 자기 문화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홉스분과 레인저는 오래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통의 대부분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고 주장해요. 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지? 자, 예컨대니까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꼴이 성립할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킬트를 입고 전통의식을 치르며 이를 대표적인 전통문화라고 믿는다. 이제 이 단어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겠지? 사람들의 생각. 그러나 뒤집어. 킬트는 1707년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후 이런 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읽고 있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잠깐만. 자, 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라는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1707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 그리 멀지 않은 과거. 그리 멀지 않은 과거는 요거밖에 없지, 그지? 자, 근데 어쨌든 잉글랜드에 합병된 후 이곳에 온 잉글랜드 사업가에 의해서 불편한 기존의 의상을 대신하여서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게 뭐에 대응돼요? 발명되었다에 대응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으니까는 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되었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나머지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이후 퀼트는 하층면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1745년 반란 전까지만 해도 전통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오늘날은 전통을 믿고 있지만, 자, 반란 후 영국 정부는 퀼트를 입지 못하도록 했고, 그런데 일부가 몰래 집에서 입기 시작했고, 퀼트는 점차 전통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1745년 이후부터 점차 전통으로 여겨지게 되었어. 자, 이 퀼트의 독특한 체크 무늬가 각 시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이라 했는데, 자리 잡았다라는 말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이지, 고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시족의 상징으로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말로 보면 되겠어? 전통으로 보면 되겠죠. 1822년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시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퀼트를 입도록 종용하면서부터 시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거야. 그지? 맞죠? 이때부터 이제 뭐 됐다? 전통으로 자리 잡았어.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 무늬가 각 시족을 대표하는 의상, 다른 말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말의 반복. 결론적으로 이 단락에서는 뭐만 찾으면 돼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발명됐어요.
이 말을 왜 하지? 일단락에서 사람들이 오래된 것으로 믿고 전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이구나. 그 다음 킬트의 사례는 전통이 특정 시기에 정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자, 이 문장은 뭐 하는 거다? 네, 이단락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 왜? 이단락의 내용이 킬트의 사례고, 그 다음에 킬트의 사례는 뭐뭐를 보여준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뭐를 보여준다. 뭘 보여줬어? 이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보여준 거지.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들어가자면 정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치는 영국왕의 뭐 방문, 그 다음에 뭐 반란 이런 거 관련된 것이고, 사회적 목적은 뭐 작업복, 그죠? 그 다음에 하층 및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지. 자, 특히는 강조죠. 근대 국가 출현 이후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은 이 국가에 의한 전통의 발명이 바로 앞에 나왔던 영국이죠. 그죠? 여기 앞에 앞단락에 영국에서 입도록 종용하면서 라는 거지. 킬트라는 옷을.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고, 체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대요. 체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뭐 여기서는 뭘 떠올리면 돼요? 영국 왕의 방문 행사, 반란 후에. 자, 이 과정에서 전통은 그 전통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신화가 형성됐어요. 여기서 이제 신화의 개념이 앞에 쭉 나오는 말의 수식에 의해서 이제 신화의 개념이 정리가 되지. 고로 신화는 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생성되었던 시기를 넘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생각.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러나 전통은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대요. 여기서도 뭐 굳이 밑줄은 안 쳐도 되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때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도 역시 새로운 정보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이 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1707년에는 뭐죠? 작업복. 1822년에는 시족의 상징.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므로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해서 신화화하면, 오래된 것으로 믿으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1단락에 나왔던 말이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어디였지? 없게 된다. 그렇죠? 네, 같은 말의 반복이네. 자, 낯선 타 문화를 통해서 자기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듯이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봄으로써, 자, 여기서 과거의 문화는 1단락에 1단락 잠깐 볼까요? 1단락에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의 문화는 똑같이 표현됐고, 뒤에서 뭐라 되어 있어?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본다라고 했는데 1단락에서는 뭐야?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로 보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바꾼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봄으로써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1단락으로 올라갔을 때, 자, 1단락 보세요. 1단락 보면은 여기 있죠.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네. 이러한 관점은 신화된 전통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거의 문화를 타 문화로 인식함으로써 또 반복, 신화 속에 묻혀버린 당시 사람들을 문화와 역사의 주체로 복원해서, 자, 선생님이 왜 밑줄 칠까? 못 봤던 새로운 정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다. 근데 자, 요 내용이 선생님 봤을 때는요, 자, 1단락에 보세요. 과거의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로 본다. 또 마지막 단락,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본다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바로 뭐다? 당시 사람들을 주체로 복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미를 보자라는 것이, 그죠? 보자라는 것이 과거의 문화를 다른 문화로 본다의 문맥적 의미인 거야. 그지? 나아가서는 내용 하나 추가하겠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점들도 생긴다. 뭐 이 정도로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내용상 복잡한 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1단락의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아래 나오는 내용을 최대한 재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글의 구조나 구성, 필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잘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